사람은요, 나를 잃어가면서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 한국심리학회가 공인한 상담 심리사 1급이자 임상심리 전문가이시고요. 게스탈트 치료 전문가이시고, 게스탈트 상담심리학회 선임이사를 역임하고 있고요. 정서조절 코칭센터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매력적인 연인이 되는 조건, 연인의 조건. 어제 이어서요. 가장 매력적인 연인의 조건. 첫 번째는 문제는 부족한 면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려와 이해가 가장 큰 매력이다.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안전한 대상이 되어주세요. 가장 매력적인 연인의 조건 세 번째. 그렇다면요, 반대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요? 앞서 언급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예의 없는 사람, 적대적인 사람, 편협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 말 많은 사람, 저도 말 많은 사람 싫어요. 불성실한 사람 정말 싫어요. 불친절한 사람 정말 싫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정말 싫어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이 특성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자신이 상처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안전하지 않은 상대라서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안전한 대상이 되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에게 사랑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먼저 다가가세요. 매력적인 연인이 되는 조건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먼저 다가가 보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소심합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자신을 싫어할까봐 걱정하고 무엇인가 잘못될까봐 조바심내지요. 관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의 취향은 어떨까? 나랑 잘 맞을까? 상대방은 어떤 성격일까? 까칠하고 비판적이지는 않을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하도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대인분들도 많고, 자신이 상대방에게 수용받을 수 있을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지 염려하는 거죠.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이 먼저 용기를 내서 좋아해 보세요. 호의적으로 대하고 좋아한다고 말해 보세요. 사실 그 사람도 나를 수용해 줄까? 나를 좋아할까?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서 망설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시작하고 싶다면 상대를 먼저 좋아하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가 있으면 안전함이 느껴지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도 수용받으니 좋을 수밖에 없지요. 다음 이야기는 옆집 언니가 알려주는 우울증 극복 설명서 중에입니다. 여기서 서울영님과 양아람님도 서현 심리 상담 대표, 상담 심리 전문가이시고요. 상담 심리사 1급 한국 상담 심리학회 주 슈퍼바이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20년간 정신과와 대학, 기업, 공공기관에서 상담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양아람님은 우울증 연구소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세요. 처음에 자존감이 낮아진 나를 스스로 사랑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 부분에
양아라님이 얘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 서울영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우울증 극복 팁. 자신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낸다. 넌 예쁜 사람이었잖아. 라는 시에서 아람 씨는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과 다른 나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자신의 긍정적인 특성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성을 되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들꽃 가득한 꽃길을 느낄 줄 아는 나, 따사로운 봄바람을 느낄 줄 아는 나, 다른 이의 아픔에 마음 쓰고 웃음으로 위로할 줄 아는 나, 이런 나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씨는 이런 시를 쓰며 자신의 본성에 대한 신뢰를 다시 되찾고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지요. 우리 치유의 최종 목적지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자신의 아름다운 본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신없이 자신의 힘듦만을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정리되면 점차 자신에 대해 새로운 안목이 생겨나고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 시선이 갑니다. 물론 이때 아름다움은 얼굴의 아름다움이 아닌 존재로서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누구나 아름다운 존재이건만 우리는 자신을 아름다운 존재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런 시선을 가집니다. 남을 지나치게 의식했던 분은 자신에 대한 가혹한 스스로의 목소리를 괴로워했습니다. 자책을 많이 하시거든요.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잘 살고 있는데 넌 무슨 고생을 했다고 지금 이러고 있니? 참 한심하다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들의 이야기보다 자기 마음에서 들려오는 비난은 더 듣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분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고통이 그럴만했고 자신에게는 중요한 욕구의 자들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지만 벗어나기 위해 애썼던 과거의 노력을 떠올리며 자신의 삶을 살아내느라 정말 애썼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참 수고했어. 더 고생한 사람도 있겠지만 내 마음 고생도 정말 컸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참 애 많이 쓴 거야. 너 참 대견하다.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가슴을 다독이고 쓰다듬어주면서 얼었던 가슴과 몸이 녹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편하게 타인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내담자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갈등이 많았던 그분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저는 부드러운 봄 같은 사람이에요. 화도 잘 내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제 안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어릴 적 왕따 경험으로 사람이 두렵긴 하지만 이제 그분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친밀감을 경험하고 따스함을 마음 안에 채워가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따뜻한 시선은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부정적인 평가로부터 벗어나는 데 시작합니다. 이룬 건 많지 않아도 남들보다 뒤처져 보여도 우리는 모두 여기까지 오느라 나름 애쓰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셀프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도 셀프 치료, 셀프 치유. 조동진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울고 있나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바람결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 있으니 느낄 줄 아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자신을 바라봐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당신은 바로 예쁜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어떤 부분이 공감 가시나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미나힐링TV 제 유튜브에도 편집해서 올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쑥스러워서 공감된 부분을 얘기 못하셨다면 유튜브 들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게요.